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유튜브의 몽타주와 미장센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장센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그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미장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영화에서는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미장센을 주로 합니다. 물론 이제 미장센은 꼭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연출자, 촬영 감독, 조명 감독 모두 다 합니다. 예, 모두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미장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트 디자인이나 소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영화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유튜브인데 유튜버들도 그 나름대로 프로덕션 디자인을 신경을 쓸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트를 신경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특별히 미장센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또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이 책장이 이제 제 강의의 분위기와 맞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어떠한 텍스트북인 이런 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미장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옆에 보이는 제가 주로 하는 것이 이제 미디어, 또 영상 미디어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미디어들이 있어요. 여기에 필름도 있고 사진기도 있고 그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미장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책들을 대부분 그런 미디어와 영상에 관련된 책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과 이렇게 상응하는 그런 비주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옷도 일종의 이제 미장센에 들어가는 거죠. 의상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야구복을 입고 나올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수업을 하려면은 옷도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유튜버는 인스타그램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의상도 옷도 전반적인 그린에 어울리게 했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소품들도 어떤 인스타그램 감성에 맞게끔 한 것이죠. 그리고 이쪽의 유튜버는 크래시 코스에 나와 있는 그러한 프로덕션, 그 영화 제작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예요. 그러니까 영화 강의를 하기 때문에 뒤에 세트도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소품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버로서 어떤 내용들을 전달을 할 때 말로써 전달을 하지만은 그 말에 보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비주얼을 세트로서 또 소품으로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는 그런 화면 안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구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크리에이터가 되겠죠. 크리에이터가 또 어떤 의상을 입고 또 어떤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그 공간이 또 어떤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딱 보고 알 수 있는, 이거는 굉장히 평화롭고
그리고 뭔가 디자인적인 그러한 그 소품이네 라는 인지가 되죠. 그렇게 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을 보면은 영화책이 있고 스타워즈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뒤에 릴이 있고 그러니까 영화에 관련된 것이구나 라는, 그리고 쉽게 우리가 학습된 그러한 배경을 통해 가지고 쉽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의상도 마찬가지고, 의상도 그렇고, 이거는 체크무늬의 옷이고, 이거는 와이셔츠인데 굉장히 그 예전 스타일이 아니라 요즘 젊은 스타일의 그런 셔츠네 라는 그런 우리가 그 인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학습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딱 보면 쉽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쉽게 학습된 정보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그런 표현이 우리가 구상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상회화에서 그 구상이란 것은 딱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구상적 표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로 하기 힘들지만 뭔가 내용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관객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시각적 표현 또는 조형적 표현이라고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어떤 화면 구도도 있을 수 있고, 색깔, 그리고 밝기, 그리고 심도, 질감이라든지,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그러한 또 아니면 주된 선이라든지, 또 하여튼 이러한 다양한 것들은 조형적인 요소들이죠. 이런 조형적인 요소들은 딱 말로 뭔가를 이게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 감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미장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으로 딱 보고 알 수 있는 의상이라든지 세트 디자인, 소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우리 관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요소들, 그러한 미장센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구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크게 구도는 수평 구도와 수직 구도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우리 주변에 산이 많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멀리 가면은 바다도 있죠. 그래서 바다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는 것이고, 산도 이제 나지막한 산은 평온함을 주지만은 에베레스트라든지 또 우리 강원도에 있는 굉장히 험악한 설악산 이런 산들은 굉장히 이 수직구도를 만들죠. 그래서 수직구도가 주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굉장히 그 평온함보다는 역동적인 것, 그리고 또 그 약간의 어떠한 긴장을 주죠. 긴장. 수평구도는 긴장이 이완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도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는 우선 구도를 통해서, 이렇게 수직구도와 수평구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지금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하철 계단에다가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그려놓고 뭐라고 써놨냐면은, 세계는 당신이 파킨슨에 걸렸을 때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죠. 이거는 이런 계단이 있는 세계는 도시죠. 그 도시는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은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러한 계단은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광고예요. 공익 광고죠. 그래서 이런 수직 구도를
이 광고의 수직 구도를 활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구도에는 또 기본적으로 안전 구도와 불안전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유튜브 영상은 안정적인 구도가 대부분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이거를 찍을 때 수평을 맞췄어요. 수평을 맞춰서 근데 그 수평이 깨지면은 뭔가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바다 수평선도 원래는 우리한테 평화함을 주지만은 카메라로 찍을 때 약간의 수평을 이렇게 어글렀을 때, 어긋나게 했을 때 불안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전구도라고 해서 항상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안전구도는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는 공정한 보도라는 내용들을 위해서 그렇게 균형이 있는 구도, 안정적인 구도를 선호를 하지만은 이게 또 안 좋은 점이 있죠. 뭔가 좀 지루한 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디자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정사각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딱 균형이 맞는 그리고 대칭 구도는 약간 지루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정을 완전히 깨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굉장히 안정을 약간 깨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불안정한 것도 아니고 불안전하지만은 그렇다고 완벽하게 균형을 깬 것도 아닌 그런 그래서 약간 안정하지도 않고 불안전하지 않은 선에서 뭔가 이렇게 긴장을 조성하는 그러한 구도가 우리한테는 매력적이다고 우리에게 매력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중립구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중립구도하고 비슷한 것이 황금 비율 구도. 그래서 우리가 황금 비율을 하면은 1대 1.6 뭐 그 정도의 비율이고 또 우리가 사진에서는 보통 이제 3등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에 3등분을 하는 거죠. 3등분을 이렇게 해서 제가 옆에서 봐서 이게 좀 어긋났죠. 이게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3등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여기에 또 아니면 여기에 이런 부분에 피사체를 갖다 두게 되면은 1대 나름대로 이제 1대2 아니면은 1대 1.6 뭐 이 정도의 비율을 갖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정가운데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영화도 그거에 맞게끔 인물들이 딱 이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황금 비율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프로다운 좀 매력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또 만들 수 있을 수 있어요. 예. 다음 다시 돌아가야 되겠나? 앞에서 보니까 잘 안 찍혀. 다음 유튜버들도 나름대로 이제 구도에 대해서 이제 구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저도 이제 이 방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이 유튜버도 이제 방에서 자기 작업실일 수 있어요. 방보다 작업실이죠. 작업실에서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할 때마다 마치 이 미장센이 바뀌죠, 그죠? 같은 공간이지만은 이렇게 미장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그런 또 수평선이 좀 중심인 그런 구도를 만들기도 하고 또 같은 공간이지만은 카메라 위치와 렌즈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선 구도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같은 공간인데도 이렇게 다른 미장센을 구도를 통해서 형성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쵸. 이거는 밝기도 비슷하고 오로지 구도 차이에서 분위기가 바뀌죠. 그래서 이쪽은 뭔가 이렇게 안정된 어떤 그런 정보를 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 개인의 어떤 리얼한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신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옷도 좀 다르게 입고 있죠. 이거는 좀 차분한 체크무늬 옷을 입고 있다면은 이거는 후드티를 입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의상과 얘는 모자를 썼고 여기는 또 모자를 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의상과 또 카메라 위치, 카메라의 렌즈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구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같은 공간인데 이제 카메라 위치가 바뀐 거죠. 바뀐 건데 이거는 이쪽 보세요. 이쪽이 이런 식으로 사선을 형성하게 되면서 약간의 깊이감을 주죠. 그죠? 깊이감도 주고 그리고 또 수평 구도인데 수평을 약간 깼어요. 수평이 깨져서 뭔가 약간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뒷 배경도 딱 대칭이 되지 않죠. 나름대로 이렇게 3등분에 되죠. 3등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뭔가 약간 그 중립구도에 가까운 좀 매력적인 구도가 되지만은 그런데 이 수평이 깨지면서 좀 불안한 그래서 약간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구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같은 공간이죠. 요거 같은 공간인데 이거는 조명을 또 완전히 다르게 해서 이 사람에게 좀 더 집중하게 만드는 조명이죠. 뒤에 이제 이 뒤 백그라운드 조명을 이렇게 줌을 통해 가지고 이 주인공에게 어떤 이런 그 후광이 있게끔 만들어서 주인공에 좀 더 집중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그래서 같은 공간이지만은 저도 사실은 좀 신경을 쓰면은 또 카메라 그때마다 카메라 위치도 바꾸고 또 저 옷도 바꾸고 또 그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시도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그러한 그 프레임을 만들 수 있겠지만은 별로 저는 신경을 그렇게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유튜버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공간 자체가 그 정도 신경을 쓸 수 있는 딱 작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저처럼 저쪽에는 뭐 가구가 있고 저쪽에는 TV가 있고 한 상황에서는 이쪽만 보여줘야지 나머지를 보여주면은 저의 일상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작업장이 있었다고 하면은 제 작업실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렇게 좀 다양한 각도, 다양한 그런 뒷 배경을 통해서 비주얼을 좀 더 다양하게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그 화면에는 나름대로 어떤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면의 힘을 화면의 자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자성이라고 하냐면은 약간 자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이 프레임 가장자리에 자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끝쪽으로 갈수록 이 가장자리가 그 끝쪽에 있는 어떤 피사체를 끄잡아 당기는 인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운데는 가운데로 이렇게 쏠리는 또 집중되는 인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와 가장자리에 인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피사체 주인공을 이렇게 가운데로 갖다 놓으면은 이 가운데로 힘이 집중되는 느낌이 있고 특히나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선을 이제 이 사람을 향해서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서 이 주인공한테 모든 이 세계가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또 어떤 구도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기도 하죠. 또 요 이제 예수의 그림은 이 십자가를 이 끝부분에
이렇게 쏠리게 만들어서 더 이쪽으로 끌어나가게, 인력으로 끌게끔 만들죠. 그래서 실제 이 이미지가 이 십자가의 높이를 굉장히 과장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예수의 고난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종의 그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의 힘을 자성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요것도 이제 유튜버가 나름대로 그 화면의 자성을 적절하게 활용한 그러한 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이 카메라를 이 대게를 이렇게 잡지 않고 좀 더 이 주인공을 나름대로 이제 지금 바스트샷 정도인데 풀샷이 잡힐 정도로 이렇게 넓게 잡으면은 카메라를 넓게 잡으면은 이 대게가 크게 안 보입니다. 대게가 그냥 조그맣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든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 구도를 대게가 꽉 차게끔 이렇게 구도를 잡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양쪽에 가장자리가 이 안쪽에 있는 피사체를 끄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인력이 있고 이쪽으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대게가 훨씬 더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래서 길어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대게의 길이가 더욱더 과장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게가 굉장히 커 보이는 느낌을 주죠. 예, 그래서 또 이것은 또 이 대게의 빨간색과 뒷 배경의 검은색이 이렇게 그 보색 대비가 되죠. 대조가 되면서 이 대게를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전략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또 바라보는 또 이 유튜버의 표정, 이런 것들이 이 영상을 보게끔 만드는 그러한 비주얼적인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성에 의해서, 자성도 있지만은 화면 속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은 자성의 힘 말고 방향의 힘이 있습니다. 그 방향의 힘은 그 프레임 속에 있는 어떤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뭔가를 지시하는 기호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움직임이 그러한 방향의 힘을 만들죠. 그래서 그 방향의 힘을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픽이 벡터를 만들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그래픽, 이렇게 파도를 치면서 나가는 배가 이 사선에 위쪽으로 상향하는, 대각선으로 상향하는 그러한 방향의 힘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 영상에서도 기본 선이 있죠. 그 방향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이죠? 기본적으로 아까는 이제 수평적인 방향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또 완전히 수평적이지도 않아요. 왜냐면 수직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픽 벡터는 뚜렷하게 이렇게 뚜렷한 방향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방향도 있어요. 근데 지시 벡터는 이 그래픽 벡터보다 훨씬 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 화살표는 누가 보더라도 그 방향으로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그 방향으로 힘이 쏠린다는 그런 느낌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르치면은 벌써 힘이 느껴지죠? 그 방향의 힘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손가락도 일종의 이걸 인덱스 핑거라고 하죠. 뭔가를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기호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뭔가를 지시하는 특정한 물건, 손가락 같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시 벡터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작 벡터는, 이거는
지금 이게 동작 벡터는 아니고 이 동영상으로 보여줬을 때, 그래서 이게 지금 동영상 플레이돼서 이 유모차가 계단 아래로 막 떨어지는 그러한 동영상을 봤을 때 그 계단 밑으로 떨어지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그 동작에 의해서 방향 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 두 가지는 스틸 이미지고 요거는 동영상이라고 하면은 동영상에서 동작 벡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동영상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만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액션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강력한 방향의 힘이 서로 주인공과 적 간의 그런 어떤 대립에서 그런 방향의 대립, 방향의 힘의 대립이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권투 선수들도 직접 이렇게 킥을 이렇게 펀치를 날리면서 그 방향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힘이 느껴지죠. 그리고 또 권투 선수들이 서로 게임하기 전에 서로 눈빛으로 싸움하죠. 서로 눈빛으로 대립을 할 때 그때 그 눈빛도 일종의 지시 벡터이기도 합니다. 눈이 내 시선,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제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방향의 힘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시선도 일종의 지시 벡터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런 벡터가 있고, 또 이제 벡터에는 연속 벡터라는 게 있고 이제 수렴 벡터, 또 발산 벡터라는 게 또 있어요. 연속 벡터는 한쪽으로 이렇게 연속되는 그 방향이 연속적으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힘이 쏠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한 방향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쪽으로 연속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 아니면은 영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집을 통해서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누군가가 가게 되면은 자전거 타고 누가 가는데 여기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 컷에서도 자전거 타고 또 이 방향으로 다 가요. 또 컷해도 그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연속 벡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 샷들이 같은 방향의 벡터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속 벡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렴 벡터는 방향의 힘이 모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보고 있어도 벡터가, 아까 제가 시선이 일종의 지시 벡터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 지시 벡터가 서로 모여드는 것이죠. 그러면 수렴 벡터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권투 선수들이 서로 싸울 때 파이팅 해서 탁 싸우기 시작할 때 서로 그 라운드를 향해서 탁 다가오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 동작이 일종의 수렴 벡터가 되는 것이죠. 수렴 벡터가 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이죠. 반대로 둘이서 막 싸우다가 땡 쳐가지고 다시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거는 돌아갈 때 그 힘은 발산 벡터, 벡터 방향 힘이 서로 등지고 서로 이제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거를 이제 발산 벡터.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등을 지고 이쪽을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때도 시선이 서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서로 분산되는 거기 때문에 발산 벡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안에 어떤 방향의 힘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화면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유튜버의 세트도 그렇고 미장센으로 봤을 때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쪽을 바라볼 때 코 방향을 노즈룸이라고 하고 이 머리 위쪽을 헤드룸이라고 해요. 제가 노즈룸, 이 코 방향을 노즈룸이라고 하고 머리 쪽을 헤드룸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화면을 구성할 때 노즈룸을 좀 더 뒤보다는 이 뒤쪽보다는 노즈룸을 좀 더 많이 주게 되고 헤드룸을 적절하게 줘요. 적절하게. 헤드룸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별로 보기가 안 좋고 균형감도 떨어져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볼 때 여기서 헤드룸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간이 죽은 공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다 밑으로 이렇게 쏠려져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없죠. 다 밑으로 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완전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때는 적절하게 헤드룸을 줘서 이 위쪽 인력도 있게끔 만들어야죠. 오로지 밑에 인력만 만든 거죠. 밑에 인력만 만들어졌고 이쪽 인력은 지금 인력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사람이 이 정도 헤드룸을 줬을 때 그런 안정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뒤쪽에 쓸데없는 이러한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앞쪽보다 뒤쪽이 더 넓은 거죠. 그건 특별한 이유 없이 가끔 가다가 일부러 좀 답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즈룸을 굉장히 거의 없을 정도로 적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물의 불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쪽 프레임을 바로 코앞에까지 갖다 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특별한 그런 주인공의 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특별하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그냥 정보를 주는 그런 대담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이런 안정적인 분위기를 깨는 그런 구도를 잡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헤드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간도 이렇게 뒤에 세트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프로덕션 디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빛이 잘 반사된다거나, 반사가 되면 아무래도 시선이 자꾸 좀 방해가 되죠. 빛이 반사되는 이런 것이라든지, 물론 이것도 지금 뒷배경을 나름대로 신경을 썼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걸 봤을 때 좀 산만한 그런 느낌을 주고, 또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담인데 그거와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그죠? 특별한 관계가 없는 그런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헤드룸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텅텅 낭비하려고 헤드룸을 주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가 자막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색이라든지 뭐 이런 자막들이 여기가 아니라 이 위에 이렇게 툭툭 계속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진한 색깔로, 진한 폰트로, 굵은 폰트로 위에 툭툭 나왔다고 하면은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죠. 이 구도가 저기 균형 구도가 되는 거죠. 균형적인 구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에 자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죠. 자막이 밑에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좀 자막을 위한 그런 빈 공간을 주는 건 괜찮지만은 별로 이유 없이 이렇게 빈 공간을 주는 것은 안정적인 그런 화면 구성을 해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화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우리가 화면을 어떤 비중을 줄 때 왼쪽과 오른쪽에 비중을 줄 때 이 비중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보통 이런 선을 우리는 하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린 사선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도 사람들이 요런 사선을 하강사선이라고 보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상승사선이라고 봐요. 사실 이쪽 이렇게 올라가는 사선을 하강사선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거를 하강으로 보고 이거를 상승으로 보는 이유는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에 요거는 내려간다고 보는 거고 요거는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를 내려간다고 보지 않고 그쵸. 요거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사선이 그쵸.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 요거는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지 않고 거꾸로 얘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얘는 힘들어 보이는 거고, 얘는 이 사선은 원래 올라가는 사선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번 요건 자연스러운데
얘는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얘는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영화가 로드 투 퍼디션이라는 영화인데 이 촬영 감독이 아니면 이 연출자가 굉장히 이런 화면의 비대칭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얘가 내려가게 되면은 되게 쉬운 느낌이 드는데 얘가 올라오기 때문에 원래 내려가는 사선인데 하강사선인데 올라오기 때문에 이 인물이 되게 힘들어 보이는 그러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거는 상승사선이기 때문에 얘가 그 흐름에 맞게끔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보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 마이클인데 영화 초반에는 이 마이클이 앞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시련에 대한 일종의 암시죠, 암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것은 영화가 다 끝나고 모든 시련이 극복이 돼서 이제는 평화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돼요, 마이클이. 그러면서 얘가 이전에는 그런 자연스러운 이런 상승사선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 움직임을 구도를 잡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파란 색깔 초원의 하늘에 태양이 보이는 것이고 이거는 태양이 안 보이고 또 추운 겨울이고 뒤에 태양 대신 이렇게 굉장히 긴장감 높고 그리고 을씨년스러운 공장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비주얼 이것도 역시 이제 화면 구도를 통해 가지고 또 뒷 배경을 통해 가지고 미장센을 일종의 만든 거죠. 이것도 미장센, 다 미장센이 있죠, 그죠? 이 미장센을 활용해서 주인공의 어떤 그 삶의 굴곡 이런 굴곡들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리고 이런 큰 변화. 영화가 시작될 때는 이렇게 시작됐다가 영화 끝날 때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드라마틱하다는 이야기는 주인공의 삶이 이렇게 역전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가거나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갔다거나 이렇게 반전되는 이러한 변화, 이 변화가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주얼만 보더라도 이 영화가 어마어마한 그런 큰 반전의 드라마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것도 이제 심사인당이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크리에이터고 이 크리에이터가 항상 그 초대 손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콘텐츠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초대 손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화면에서 중요한 것이 그날의 초대 손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오른쪽이 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화면에는 이렇게 선적인 그런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도 있습니다. 앞뒤로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깊이에 의해서 훨씬 더 화면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깊이감이 있으면은 훨씬 더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줘요. 그래서 지금 제 화면은 뒤에 이렇게 좀 답답하게 딱 벽처럼 있긴 하지만은 만약 이게 벽이 아니라 좀 카페처럼 좀 깊이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더 오랫동안 보더라도 지겹지 않은 그런 그 영상이 아닐까. 만약 이게 뒷 배경이 첩첩산중의 어떤 지리산 그런 배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더욱더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뒷배경이 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깊이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심도가 깊을수록 우리는 그 공간 자체가 이런 음성 공간으로서 훨씬 더 편안함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를 주는 요소가 뭐가 있냐를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면이 중첩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은 그 상대적인 크기가 확실하게 비교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원근법인데 이 선에 의한 원근법이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공기에 의한 원근법이 만들어지는 이럴 때 우리는 깊이감을 느낍니다. 원래 깊이감을 느낄 수가 없죠. 이거는 영상이라는 것은 2D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면밖에 없는 공간이죠. 근데 그 공간을 우리가 착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착각을 하게끔 원래 스크린이 그냥 하나의 그런 면인데 그 스크린이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일종의 또 미장센일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구도를 또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죠. 구도를 이렇게 면들이 이렇게 중첩되게끔 이렇게 구도를 잡게 되면은 깊이감을 또 만드는 것이고, 이거는 이 크기가 상대적인 크기가 다르죠. 앞부분과 뒷 중간 부분과 끝 부분에 이 세 가지의 지금 이 요트를 탄 사람인데, 이 요트 탄 사람이 똑같은 크기라고 하면은 이런 깊이감을 못 느끼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세 명이 점차적으로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멀리 있다고 느껴지게 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크기에서 깊이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도 굉장히 작지만은 우리는 그걸 그냥 작다고 보지 않고, 하늘에 나는 비행기를 작다고 보지 않고 굉장히 멀리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 상대적인 크기로 우리는 깊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이런 선에 의해서 이런 소실점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소실점이 만들어지면서 선상 원근법이 형성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러는 거는 아까 말했던 지리산의 첩추산중 같은 그러한 선이죠. 이것은 선보다는 이런 공기의 두께에 의해서 공기 안에 이제 먼지들 이런 것들 입자들 때문에 멀리 그 공기층이 겹칠수록 점점 두텁게 겹칠수록 뿌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거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뿌얘지는 그런 것, 한마디로 이제 약간 블러 처리한 것처럼 그런 효과에 의해서 깊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화면 속에서 또 유튜브 화면 속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깊이감을. 똑같은 방이지만은 이 방의 위치를, 카메라 위치를 이렇게 잡을 통해서 이 천정이 지금 선상 원근법의 그런 소실점을 여기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소실점에다가 또 주인공이 딱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주인공한테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깊이감을 또 만들기도 하고, 이거는 또 상대적인 크기가 더 다르죠. 이 앞에 있는 이 마이크가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책장이 굉장히 작게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거리가 꽤 되나 보다라는, 그래서 깊이감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인 크기를 활용해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뒤에 카메라의 렌즈를 적절하게 활용해 가지고 뒷부분을 뿌옇게 날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은 이런 느낌이 이게 안 납니다. 대신 DSLR로 찍었을 때 그런 심도를 낮게 하게 되면은 뒷부분이 뿌옇게 날아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것이 일종의 공기 원근법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깊이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사계 심도나 또 공기 원근법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 화면을 구성을 할 때 깊이감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화면을 아예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 위치라든지 또 렌즈의 특성을 통해서 화면 구도를 통해 가지고 미장센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편집에서 아예 화면을 이렇게 분할함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두 개의 이미지죠. 요거 하나 이미지, 요거 하나 이미지. 그래서 이제 이 유튜버가 지금 사진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이 유튜버와 실제 스마트폰의 사진을 이렇게 화면 분할해서 보여주죠. 예. 그래서 이 화면 분할도 나름대로 이렇게 중앙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2대1 뭐 이 정도로 해서
또 나름대로 그 중립 구도를 만드는 것이죠. 황금 비율 구도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정도까지가 이제 우리가 미장센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로 하기 쉽지 않지만은 뭔가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조형적인 표현으로서의 미장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조형적인 미장센은 별로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우리가 굳이 뭐 뒤에 세트를 뭐 만들 필요도 없고 비싼 소품을 살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렌즈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화면 카메라 위치 그리고 그런 카메라의 어떤 그런 수평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거 말고 이제 아까 뭐 이런 옷이라든지 또 분장이라든지 헤어라든지 또 세트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또 명확하게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장센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화면 속에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바로 미장센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몽타주를 또 짧게 정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유튜버에 이제 에도 나름대로 편집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단편 영화인데 유튜버들이 만든 단편 영화인데 이런 나름대로의 몽타주 기법을 잘 활용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LG 본사 건물이야. 근데 목소리가 어째 남자 같소? 직선거리 2.3km. 오케이. 속도 40. 상하 크래크 30 크래크 상향. 1.5m, 1.0, 0.5, 7. 예, 좀 짧게 봤는데 이게 이제 닭다리가 떨어지는 상황을 이제 굉장히 굉장히 희화한 겁니다. 닭다리가 사실 떨어지는 시간은 뭐 0.5초도 안 되겠죠, 1초도 안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코믹하게 확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닭다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엄청난 그런 재앙으로 좀 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닭다리가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안 떨어지고 그걸 닭다리를 무사히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북파 공작원도 동원되고, 또 서울대학교 이 박사도 동원이 돼서, 이 박사가 이렇게 모든 걸 계산해서 알려주면은 이 북파 공작원이 총을 쏴가지고, 이 닭다리를 구하는 그러한 미션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여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공간, 이 북파 공작원의 공간과 이 서울대학교 박사의 공간과 또 닭다리를 구해야 되는 지금 이 주인공들의 공간, 이 세 공간이 서로 교차해 가면서 편집이 되죠. 그래서 그 같은 동일한 시간에 다른 장소들이 교차해 가면서 보여주는 이런 방식의 편집을 평행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는 이제 교차 편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이제 일반적인 그 영화의 편집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편집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상을 구성할 때 이렇게 공간으로 구성하는 거 말고 시간으로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몽타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예 구성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시간적인 구성을 안 하고 그냥 고정된 그 마스터 숏을 하나의 이제 전체, 마스터 숏이라는 건 전체를 다 보여주는 숏인데, 이
설정 숏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숏들을 그냥 하나로 그냥 쭉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버의 기타 치는 장면을 편집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 흐름으로 끊지 않고 쭉 보여주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여줘도 괜찮아요. 특히나 이제 기가 막힌 연주를 할 때는 아예 편집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편집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조작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건 조작한 거 아니야? 편집 이렇게 중간에 실수했는데 저걸 커트해가지고 나중에 잘 친 샷하고 연결했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정말 묘기 같은 멋진 정말 우리가 믿기 힘든 대단한 것을 할 때는 편집을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끊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영화에서는 구체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타 치는 장면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과 또 기타를 치는 이런 클로즈업이라든지 구체적인 것들을 같이 보여주죠. 그래서 마스터 숏과 개별 숏, 마스터 숏은 아까 얘기했고 개별 숏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숏을 개별 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숏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화면을 시간적으로 구성을 할 때 설정 샷, 전체를 보여주는 샷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깝게 보여주는 개별 숏들을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마스샷으로 돌아와서 끝내는 이런 흐름의 시간 구성, 그게 몽타주죠. 그것이 대부분 영화, 대부분 드라마, 또 대부분의 다큐멘터리에서 구성하는 영상을 구성하는 또 시간을 구성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것은 마스터 숏 디스플린이라고 합니다. 마스터 숏 원칙. 거의 이제 대부분 이걸 많이 쓰죠. 근데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편집을 하지 않아도 그 구체적인 걸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아예 요 영상 한번 볼까요? Hey, Vsauce! Michael here. Every episode of Mindfield is now free to view all over the world. All 24 episodes, all 3 seasons. Whew, it is really exciting. And it's why I've invited you here to Vsauce headquarters. Why watch Mindfield alone when you could watch it with me and some of the researchers, writers, scientists, and teachers who are in the episodes who made Mindfield what it is? That's right, we are about to have ourselves a Mindfield marathon. We're going to watch 3 episodes in their entirety, pausing throughout to talk more deeply about the concepts in the...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움직이게 하면은 다양한 샷들을 보일 수 있고 또 이 공간을 고정된 샷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공간의 부분들을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 숏을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뭐 많은 이런 전쟁씬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무도회 씬 이렇게 다양한 움직임들이 막 보여주는 것들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움직여 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샷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아까 말했던 전체 샷, 부분 샷, 전체 샷, 부분 샷 이렇게 다양하게끔 편집을 하는 그러한 볼거리를 보여주면서 편집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다양한 샷들을 보여주면서 실시간이라는 그러한 생동감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생생한 느낌을 만들면서 동시에 보여줄 거를 다 전체와 부분을 다 보여주고 싶다면은 카메라를 움직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아예 이렇게 숏을 부분샷만 가지고도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here I go again. We just keep on repeating. Here we go again. 안녕하세요.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요청을 많이 주셨던 여기 이제 전체 설정샷이라고 한다면은 초반에 이런 전체 샷을 안 보여주고 그야말로 이 부분들, 그 소품들만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개별샷만 가지고 편집을 하는 경우 그러한 형태의 편집을 또 가끔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주로 쓰는 거는 촬영하기 힘든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는 씬, 정말 교통사고를 풀샷으로 보여주면은 정말 교통사고 그 스턴트맨이 목숨을 걸고 찍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잘게 막 잘라서 찍게 되면은 조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분샷으로만 촬영하게 보여주게 되면은 감쪽같이 이렇게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춤을 잘 못 추는데 춤을 잘 추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춤을 출 때 부분 이런 것들을 막 현란하게 편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춤을 잘 추는 것처럼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별슛을 통해서 편집자가 아예 그 상황들을 아예 주도해서 그 내용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스타일의 편집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그 멀티 앵귤러리티 다중 병각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또 파편적 영화 언어라고 프래그멘티드 시네마 랭귀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이는 그러한 촬영 또는 몽타주 방식이라고 편집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또 화면을 또 어떻게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구성하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방식이 한마디로 편집 방식이죠. 편집 방식이 그 분리병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eparation, 이 영상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면 하면은 A를 보여주고 B를 보여주고 원래는 A, B를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둘 사이에 대화가 심상치 않으면은 A만 보여주고 B만 보여주고 A만 보여주고 B만 보여주다가 더 심상치 않으면은 A의 클로즈업, B의 클로즈업, A의 엑스트림 클로즈업, B의 엑스트림 클로즈업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대립이 다 끝나면 다시 투샷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분리해서 분리해서 서로 이렇게 교차해가면서 편집하는 그러한 방식을 분리병치 방식 또는 이제 separ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액션 리액션이죠. 액션 리액션.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Hey guys, I'm Vivian, and today we're going to have two teams compete to guess Angel's and their scene secret. But can you figure it out before they do? Hi Angel, how are you doing? I'm good, Vivian. How are you? I'm ready to find out your secret and expose it to the whole internet. Are you ready for that? I'm an open book. Let's see if they have what it takes to figure it out. Okay, so our first team is Team A. Can you introduce yourselves? Hey, what's up? I'm May. I'm Matt, and we're Team A. We are the power team. The power team. Okay, powered up. Team B, can you introduce yourself next? 예,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각각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같이 보여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런 분리병치를 좀 새롭게 그렇게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었죠. 그래서 원래는 대화할 때 이렇게 A, B, B 보여주는데 이거는 같은 공간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재밌게도 그런 줌 같은 그런 화상 프로그램에서 스튜디오에서 찍은 게 아니죠. 화상 프로그램에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들을 화상 게임이죠. 화상 게임을 하는 것들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캡처하는 거죠. 캡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그냥 보여주면은
안 되겠죠. 좀 재밌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픽을 잘 넣어서 그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만든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스튜디오도 필요 없고 또 카메라맨도 필요 없어요. 그냥 기획만 있으면 될 수 있는, 대신 이제 편집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하려면은 기존까지 제가 지금까지 요거 전까지 보여줬던 거는 프리미어로 다 편집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거부터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 에펙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은 이런 그래픽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렇게 시간 구성과 공간 구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미장센과 몽타주를 따로따로 얘기했고, 또 실제 기존 영화들은 촬영은 주로 미장센 영역이고 편집은 몽타주 영역인데 디지털 세상이 오면서 이게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시간 구성과 공간 구성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것이 이제는 미장센까지 포함되는 그런 편집이 될 수 있어요. 디지털로 여러분들이 디지털에 익숙해서 그런 다양한 소스들을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서로 합성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애프터 이펙트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죠. 그런 애프터 이펙트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통합되는, 모든 것들이 이미지 통합되는, 시간 구성과 공간 구성이 통합되는 그러한 또 새로운 세상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유튜브가 기존 미디어와 확연하게 차이나는 그러한 그 스타일이 제가 보기에는 점프컷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요. 점프컷을, 물론 기존 미디어도 점프컷이, 영화에도 점프컷이 있었지만은 점프컷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당신을 위해 감정을 추스리면서 대화하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지난번 감상의 댓글에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눈물이 많았는데요.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 눈물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성인이 돼서도 화가 나거나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눈물이 나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지 않고 차분히 말하는 저만의 이 울음을 참는 방법들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노하우는 제가 눈물을 참은 최근의 경험에서 가져왔습니다. 친구 결혼식에서 다른 친구 둘과 축가를 불렀는데요. 첫 소절을 부르던 친구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저까지 울면 그냥 울음바다가 될 것 같았습니다. 예, 이게 툭툭 튀죠, 그죠? 이게 툭툭 튀는 것이 바로 점프컷입니다. 점프컷.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TV 뉴스를 보건 다큐멘터리를 보건 이게 튀는 거를 못 봤을 겁니다. 왜냐면 다양한 카메라 샷을 찍어서 그 카메라 샷을 이렇게 서로 교체 편집을 하게 되면서 튀질 않아요. 그리고 앵글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같은 크기의 샷인데 마구 이렇게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튀게 되죠. 그래도 유튜브 미디어는 그런 걸 별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거는 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콤팩트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영상들도 제가 말을 좀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말을 뭐 이렇게 씹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편집을 하면은 정말 컴팩트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다 잘라버리면 그 사이사이를. 근데 이제 저는 그걸 할 정도의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하기보다도 편집자가 있겠죠. 편집자가 전문적으로 그걸 계속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하나의 컨텐츠로 가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프컷이 기존에는 그렇게 뭔가 불안한 상황을 만든다거나 그 상황 자체가 이렇게 재난 상황을, 어떤 전쟁씬이라든지 그럴 때 점프컷을 썼지 그 외에는 거의 안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상적으로 막 쓰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콤팩트하게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러한 또 좋은 수단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점프컷. 예. 다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그때 보였던 크래시 코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서트 샷, 비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
몽타주, 편집에서 적절하게 쓰이는 것이죠. 사실 사람만 계속 보여주면은 지겹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렇게 자료 화면들을 인서트라고 해요. 특별하게 뭔가를 얘기할 때 거기에 맞는 화면들이 이 사람을 다 가리고 전체가 나왔을 때 그걸 이제 B롤 또는 인서트라고 하죠. B롤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왜 B롤이라고 하냐면은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촬영을 A 카메라 그룹이 찍고 그리고 이제 대사가 없고 메인하지 않은 그러니까 대사가 없는 그러한 인서트 샷이라든지 또 익스트림 롱샷이라든지 그러한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클로즈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등장인물들 배우들이 없어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은 시간대 다 같이 찍는 게 아니라 팀을 나눠서 A팀이 중요한 대사씬을 찍고 B팀은 대사가 없는 그러한 MOS라고 해요. MS 샷들 이런 것들을 찍어요. 그래서 이 두 팀이 나눠서 찍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런 인서트 컷들을 B팀이 찍는다고 해서 그래서 아마 B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롤은 이제 예전에 그런 필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B팀이 찍은 롤, 그래서 B롤이라고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는 B롤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인서트라고 많이 씁니다. 인서트 컷. 그래서 이렇게 자료 화면을 인서트 컷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해서 영상들을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도 저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영상들을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를 가리고 통째로 그렇게 자료 화면들을 중간에 자주 편집해서 보여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약간 카메라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설명을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좀 짧게 몽타주와 미장센에 대해서 원래 설명할 게 엄청 많은데 유튜브에 한정돼서 유튜브에 예만 들어서, 사실 저걸 영화로 예를 들면은 제가 멋진 예를 들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데 그렇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 영상만 가지고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했던 것들은 사실 유튜브 영상에 원래 적용되는 그러한 어떤 규칙 아니면 편집 언어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기본적인 영화 편집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몽타주와 미장센의 구체적으로 분류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미장센의 규칙, 몽타주의 규칙들을 제가 하나의 몇 가지의 이름으로서 개념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분류를 한 것이죠. 세퍼레이션, 또 다중 병각, 프래그멘티드 시네마 랭귀지, 그리고 또 마스터 디스플린, 그리고 또 이동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몽타주를 좀 분류를 했고, 또 미장센 같은 경우는 그러한 미장센적인 우선은 크게 구상적인 표현의 요소와 또 조형적인 표현의 요소, 이걸 분류를 한 다음에 주로 조형적인 표현의 요소, 조형적인 구성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 화면 구도라든지 깊이라든지 또 색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조명은 많이 얘기하지 못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화면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세트와 소품하고 의상 이런 것도 다 분리를 또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오늘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막이죠. 자막도 굉장히 훌륭한, 또 아니면 그래픽 이미지들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미장센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몽타주 편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적절하게 이 미장센과 몽타주를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 영상에서 아마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오늘 설명했던 그런 분류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아마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 안 됐다, 여전히 안 됐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게 제 그 블로그 주소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편집 부분이 있어요. 편집. 그 편집 부분과 촬영 그 두 가지 부분에 들어가면은 오늘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또 그 예가 영화적인 예를 여러분들이 듣고 싶다면은 여기 블로그에는 기본적인 굉장히 유명한 영화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은 오늘 설명 들었던 유튜브의 어떤 그런 예와 또 영화의 예를 서로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